네, 안녕하세요. 오늘 부부학교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네, 오늘은 서로를 이해하는 또 회복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다루려 하는데요. 강의한 미리 드렸는데 1번을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 이제 참고한 책들이 아무래도 이게 조금 관점이 좀 이렇게 동의가 완전히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일단 한번 해보시고 꼭 이렇게 어떤 이게 견해에 따르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이렇게 보통 우리가 보면 어릴 때 보면 남자한테는 자동차를 줘가지고 막 그렇게 되고 여자한테는 인형을 줘가지고 막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다고, 사실은 이제 백지와 같다라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 주장들이 이게 정확하게 여기 남자는 자신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꼭 이렇게 회사,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에서 이렇게 지금 1번에 가로 1번 하고 있습니다. 회사 같은 데에서 이 주말도 반납하면서 막 일을 하게 되고, 기념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겨우겨우 챙기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일도 생겨날 수도 있는 건데, 정말 예를 들어가지고 기념일 같은 날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슬플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서는. 근데 이제 추억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렇게 하지만 또 이쪽에서는 뭔가 이렇게 회사만 예를 들어 생각하는, 일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제가 참고한 책이 약간 조금 옛날 책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건 옛날도 아니지만 남자는 이제 요거를 이제 꼭 남자 여자라고 안 나눠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고, 여성은 이제 마음과 마음을 이제 연결하는 그런 관계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여자와의 관계도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면은 자기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게 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갈로 2번에 보면은 간섭과 충고를 싫어하는 남자인데, 자율성과 독립이 중요한 이 남자는 간섭을 싫어하게 되고, 조언을 하면은 일부러 더 안 들어줄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은 더 이렇게 반대로 하고, 애한테 사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더 사줘버리는, 그렇게 되는, 서로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락할게요. 현재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제 상사처럼 이제 느껴지는,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명령하고 지시하고 뭐 이런 거, 쓰레기를 버려라, 밥을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지시나 명령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었네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여기 갈로 3번에 보면은 격려가 필요한 남자인데요.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존재 가치를 좀 이제 잊어버리게 되면은 힘이 드는 겁니다. 정체성이 잃어지고 내 존재가 좀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집안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화요일날 우리 아내가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저녁 때 제가 이제 설거지도 하고 평소에 잘 안 하죠. 설거지도 하고 애들도 씻기고 재우고 이런 거 하는데 힘들지만 동시에 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능력을 이제 어쨌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이제 정체성을 이제 인식을 느끼는 거죠. 남편이 형광등을 잘 못 갈면은 공대 출신인 아내가 이거 내가 할게 하면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데 죄송해요. 지금 정신 차리고 그래서 이제 가치가 좀 올라가야지 남자는 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거. 그래서 특별히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게 되는 건데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것 하나라도 격려해주면은 다음번에 또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칭찬하려 그래도 내가 칭찬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렵죠. 그럴수록 칭찬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관로 4번에 보면은 결과와 과정인데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결과 중심적인, 그래서 결론은 뭐야, 요점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정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과물이 좋아야 돈을 많이 벌고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나의 존재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일을 해야지 그게 생산물이 생겨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그런데 결과물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도태가 되기 때문에 남성은 업무 중심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반대로 과정을 중요시하는 존재,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배경이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알아주는 게 또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이제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은 그런 이제 외로움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어쨌든 상대방은 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하고, 한쪽은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역할이 또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돕는 배필이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돕는 거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 이렇게 말하듯이, 남자가 힘이 세기 때문에 여자가 부족해서 남편을 도와준다 이런 성경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를 이제 세워주는 건데, 다른 이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잘 해 나가면서 이제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가 좋은 부부 관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로 5번에 보면은 여성성이 강한 남자인데요. 이 여성성이 강한 남자이지만 속에 보면은 또 이렇게 남성적인 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또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복합적인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이제 관계가 이제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성적인
남성적이란 말이 이제 요즘 좀 안 맞기도 하죠. 근데 이제 남성적인 남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한다, 뭐 이런 이제 개념,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여성적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집에 왔을 때 아내가 없으면 허전하다는 겁니다. 예, 그런 이제 저도 좀 그런 거 있던데, 예, 저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여성적인가 요새? 예,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가? 어쨌든 간에 이제 반대편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집에 늦게 와서 없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일이 많으면 뭐 저녁 니 혼자 먹으면 되는데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편이 그렇게 나왔을 때 한 번 이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 본성을 이제 반대로 해가지고 한번 물어봐 줬을 때 이제 자기를 초월하게 되면서 이제 관계가 이제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여성적인 남자에게도 남성성이 또 나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복잡한 이 상호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예, 큰 2번,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제목인데요. 원제는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입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네, 기회가 되면 어디서 한번 보시고, 이 소통은 불가능한가?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제 완벽하게 소통하고 싶지만 안 되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과지향적인 사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과정지향적인 사람은 과정이 중요하고 마음을 이야기하고 감정과 태도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통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가, 그런 이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부부가 우리는 통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좀 그런 겁니다. 이게 부부가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좀 안 통하는 게 있구나 해서 출발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통하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좀 기대를 좀 내려놓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잘 듣고 잘 이야기하는 훈련, 이것이 이제 3강, 4강 때 우리가 할 건데, 잘 듣고 잘 이야기하려는 그런 훈련을 해가지고 서로 한쪽은 뭐 요점이 뭐야 결론만 얘기하라고, 귀찮으니까 짧게 얘기하라고, 예, 이쪽에서는 길게 얘기하고 막 돌려서 이야기하고,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쪽이 그런 사람이면은 한쪽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줘야 되는 그런 태도, 조금만 이렇게 리액션을 해줘도 상대방은 괜찮은 거죠. 반대편으로 너무 이렇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상의를 해야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것에서 이제 관계가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관록 2번에 보면은 팩트부터 이야기하는 남자. 그래서 남자는 일단은 요거 이제 꼭 저희가 남녀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자료들이 이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뇌 이야기했지만 뇌과학적인 면에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녀의 뇌 차이가 없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있다라는 견해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이제 팩트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을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로의 차이가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상대방을 맞춰줬을 때 이제 그 서로가 이제 그 해결이 된다는 거죠. 남자는 직관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는 이게 남자 여자 자꾸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사회적으로 지금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이게 회사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연봉이 이제 동결이 되었다 이런 거면은 반대쪽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자기를 넘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 그래서 팩트를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제 반대편하고 이야기할 때 리액션을 해주면서 조금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제 반응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편으로 감정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감정만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를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렇게 한번 중요시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에는 그런 뭐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은 거지 내 뭐 사실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반대편에서는 사실도 아닌 걸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옆집에 뭐 무슨 사건이 생겼는데 내가 보니까 그거 같아 이러면은 이쪽에서는 야 그거 지금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는 뭐 그게 뭐 사실인 게 중요하냐 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싸워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옆집에 이렇게 할 때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다. 얼마 전에 뭐 인사를 했었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을 먼저 이야기한 후에 마음을 이야기하면은 반대편 쪽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편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남자 여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갈로 3번에 보면은 상황에 맞고 말하게 행동하는 거. 오늘 조금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는 원칙 중심, 규칙 중심이라면 반대편은 제가 오늘은 편의상 남자와 여자였지만 반대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관계에서도 원칙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집안일을 할 때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집안일을 하는데도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집안일에 원칙이 있더라도 중간에 뭐 애가 막 놀아달라 그러면 또 마음이 쓰이면은 거기 또 놀아줄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팩트를 중요하고 원칙을 추구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조금 더 좋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대로 하라는 이런 이 표현들. 그러나 이제 반대쪽에서는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내가 더 이제 힘든 날도 있고 원칙이 있지만 때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네가 화장실 청소 무조건 담당이다 정했는데 원칙이 있지만 같이 어디를 나갔다 왔을 때 좀 힘들면은 상대방이 또 내가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원칙이 정해져.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아는 동생네는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집안일을 하기로 원칙이 딱 정해놨어요. 근데 원칙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때로는 이제 아내 쪽에서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은 무조건 원칙이 지켜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게 달려있죠. 이 마음을 알아주는 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출근하니까 네가 집에 일해라. 이게 당연한 거다. 우리 집도 원래부터 그랬다. 뭐 이렇게 하면은 물론 논리적으로 맞지만 이 마음의 문이 이제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칙이 지켜지면서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자존감을 올려주면서 부탁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관로 4번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오늘 몇 초까지 했어요? 오늘 빨리 해야 되겠죠. 오늘 7초까지 했네요. 예, 물 한 컵 먹겠습니다. 관로 4번이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남자인데요. 우리 그 집에 둘째가 있는데 7살 아니고 8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부터 하여튼 말이 없어요. 애가 조금 속이 좁아가지고 애가 하여튼 조금만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말을 안 하고 뚱하게 막 혼자 막 엄청 오랫동안 혼자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우리 사회가 보면은 예를 들어가 옛날에 보면은 뭐 남자는 뭐 3번 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생에서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남자에게 요구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말만 꼭 해라. 가벼워 보이면 안 된다. 네가 말한 거는 지켜야 되고 속 얘기를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반대편으로 이제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목소리를 낮춰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너무 좀 흥분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이제 대화를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제 속마음의 표현 이렇게 걱정이 되어도 잘 드러내지 않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막 공부도 안 하고 막 놀고 있는데 막 걱정이 돼서 얘기하면은 본인이 걱정이 있어도 별로 표현 안 하는 겁니다. 뭐 애들 다 크면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고 말아버리고 속으로 실제로 걱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남자들이 원래 좀 이런 게 있어. 이거는 속마음을 표현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고 못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표현이 안 되고 이렇게 내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말을 해도 이렇게 좀 이렇게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뭐가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갈로 5번 보면은 대화로 풀어야 하는 여자인데요. 이제 하여튼 남과 여는 오늘의 예시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남자는 갈등이 생기면은 이제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고 이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때로는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죠. 아무리 비난을 해도 욕을 해도 그냥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이야기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서 알려줘야지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풀어가는 거죠. 말로 해가지고 풀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수록 이런 경향이 더 많죠. 그래서 얘기 좀 하자고 앉아보라고. 저도 저 결혼 생활에 한두 번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 좀 하자고. 내가 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지?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르면은 오해가 생기고 풀어줘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런 것인데,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만,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 상대방은 그걸 좀 알아주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그 마음을 읽어주는 것을 이제 못한다는 그런 것이겠죠. 네,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잠깐만 조작을 할게요. 이렇게 여기 로마자 2번입니다. 지금 녹화가
로마자 2번 보면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그죠? 1번 반대인 사람에게 끌린다. 갈고 1번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타가 있네요. 예. 상대방의 성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부부라도 상대방의 성격을 잘 몰라가지고 네가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부부이지만 자기만의 고유한 기질을 가지고 인간은 그렇게 태어나고 또 부모와 또 환경들 이런 것들이 더해져 가지고 나만의 독특한 성격의 형식을 갖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크게 말하면 오늘은 감정형과 이성형 이게 크게 요 두 가지만을 생각이 이게 표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감정형은 억양이 막 높았다 낮다 하지만 이성형은 별로 없습니다. 감정형은 느끼는 것을 표현하고 이성형은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성형은 주제에 맞춰서 얘기하지만 감정형은 이거저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재미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형과 이성형이 만나면은 이 서로 좀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감정의 표현 없이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반대편 상대편이 얘기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맨날 다 아는데 뭘 얘기를 하냐고 이렇게 하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반대편에서는 왜 얘기하기 싫냐고 왜 그럼 이렇게 나랑 얘기하기 싫냐고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형은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지만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둘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반대의 사람에 끌린다 이런 것처럼 서로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냉정한 이성형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좀 끌리게 되고 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적인 사람이 주는 그런 생기발랄한 이런 거에 감정이 다양한 이런 거에 이제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 2번 이성형과 감정이 만났을 때 거기 우리가 저런 거 있잖아요. MBTI 보면은 어디 갔어? 예. MBTI 보면은 이제 네 가지 해가지고 16가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외향적인지 내향적 에너지가 외부에 있는지 내부에 있는지 외향적 내향적 이런 거 그리고 인식과 판단 오감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 직관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생각과 감정 중 어느 걸 많이 쓰는가 이게 이제 이성 감정형인데 거기 이제 4 곱하기 4 해가지고 16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이성적인 유형과 감정적인 유형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래서 큰 2번에 보면은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스타일과 한 번에 확 질러버리는 스타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확 질러버리는 사람이죠. 이성적인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형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회사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좀 힘들다. 내가 좀 또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이성형은 조금씩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야기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아무것도 대비 안 하다가 혼자 터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야기하고 사전에 정보를 주고 우리 회사 어렵다라는 거 미리미리 정보를 주는 건데요. 감정형은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수습하면 되는 건데 이성형인 남편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얘기를 뭐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닥쳐서 이야기하면 미리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성형이 주도권을 잡으면 늘 좀 불안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되고, 반대쪽이 되면은 이렇게 시작할게요. 핸드폰이 용량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이제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이야기해주면 나는 불안하고 힘들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담아주고 이야기해줘야 되고, 반대편은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게 스트레스가 쌓이는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 뭐가 스트레스였는지 알아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의 감정을 좀 알아주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성적인 사람은 오늘 좀 진짜 빨리 해야겠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하나씩 이야기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감정형은 한꺼번에 해소하고 한꺼번에 막 풀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서로의 감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풀어놓는 거를 보면은, 감정형인 사람은 저 사람이 조금 불안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이제 아이고 수락할게요. 지금 헷갈렸습니다. 감정형은 한꺼번에 좀 이야기를 해주고 끝내주고, 이게 서로가 그런 사람인 것을 좀 인정해주고 이제 상호작용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감정형인 사람은 한번 터뜨리고 하나하나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대방의 방식을 생각하려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한테 지금 로마자 2번에 큰 2번에 괄호 2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 팩트 대 필링.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에 와닿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성형은 팩트만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보는 진짜 아이들이랑 놀아준 적이 손에 꼽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가. 감정형은 이렇게 얘기하면요, 반대편에서는 아니야, 나 놀아주는 거 열 몇 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형은 틀린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감정형은 이게 12번이고 3번이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괄호 2번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형은 객관적인 거, 합리적인 거를 이제 보려고 그러고,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센스가 좋아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이성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를 센스로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발달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발달되어 있고, 이거를 이제 상대방의 그걸로 바꾸려면, 내가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몇 번이고 횟수를 따져버리면은 이건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이성형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감정형은 마음을 이성형 감정형의 이 마음을 알고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이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감정형이 똑똑하다는 거는 센스가 좋다는 거예요. 남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아차리고, 이 사람의 마음 같은 거 이런 걸 다 알아차리고, 이성적인 사람은 뭔가 이런 개념을 딱 잡고 연결짓고 이런 거를 잘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누가 더 똑똑하고 네가 더 똑똑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각이 발달했고 어떤 사람은 개념이 발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괄호 3번 지금 3페이지에 3번의 괄호 3번 남자는 이성, 여자는 감성 물음표를 했는데요. 요게 이제 관점의 차이. 제가 첫 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남자도 이성형이 있고 감성형이 있고 여자도 이성형, 뭐 감정형 다 있지만 성격에 가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남자에게 이성적인 스타일이 많고 여자에게 감성적인 스타일이 많다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남녀의 역할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할 차이는 뭐 유전적인 것들, 사회 문화적인 것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죠. 어쨌든 요런 것들은 이제 뭐 견해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성적인 사람이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서로가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4번 이거 빨리빨리 넘어가서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은 상황에 따라 vs 감정에 따라. 그러니까 괄호 1번 하면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뒤로 넘겨볼게요. 이성적인 이 성격은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주고 대답하는 것이 내 생각과 같으면은 그거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임새를 넣어주고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을 해줬을 때 좋아하는 겁니다.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을 수시로 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밥을 먹자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면 밥을 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요. 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밥을 먹자. 내가 이번 주에 니랑 밥을 먹으면서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감정형은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지만 이성형은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지금 우리가 이게 뭐냐면요. 성격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던 남녀 차이 그리고 성격 차이, 이게 두 번째 성격 차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 차이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게 이성형과 감정형인데,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형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너무 심각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벌써 다른 거로 넘어가는데 이성은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형과 소통하려면은 추임새를 넣어주면서 따라가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춰주면서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하면 되는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막 머리로 소통하려고 하면은 이 감정형과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겁니다. 추임새를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괄호 2번에 보면은 뒤끝 있는 사람, 이성적인 사람은 뒤끝이 있어요. 이게 감정형인 사람은 좋은 말을 하다가도 힘이 들면 좋은 말을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면이 있고, 이성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말, 조금 지쳐 있어도 매너 있는 말을, 좀 서비스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감정형이 보기에는 니 왜 영혼도 없는 말을 하냐고, 좋으면 좋다라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그걸 속이고 뭐 겉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형은 할 말을
바로 하기 때문에 이제 뒤끝이 없지만요. 이성형은 자기가 할 말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뒷북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하고 옛날부터 그랬지 얘기해가지고 어렸을 예전부터 그랬구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막 히스토리를 막 생각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이런 말 했구나 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거죠. 나 오늘 진짜 죽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감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적당히 이렇게 받아주고 이게 하면 되는 거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성형은 심각하게 듣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끝이 있다라는 스타일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성적인 사람은 감성적인 사람에게 뭘 모르고 지멋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감정적인 사람은 맨날 뒷북치고 막 속이 좁다 막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성격의 유형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남녀 차이를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격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성적인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감정적인 스타일이구나, 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은 말을 듣고 그때부터 생각하는구나. 감정적인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구나, 이런 식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좋은 부부관계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갈로스 한 번에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이, 왜냐하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쌓여있는 것을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감정적인 사람은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제 이성적인 사람은 힘들어져. 근데 이제 감정적인 사람은 뭘 말해도 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성적인 사람은 상대방이 내 얘기를 잊어버리면은 좀 속이 좀 상하고 그게 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 감정형인 스타일은 상대방이 도망가면 힘들어합니다.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하죠. 막 자세한 설명이나 막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감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중요한데, 대상이 사라져 버리면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형인 사람에게는 뭔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이제 이게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래서 남녀 차이가 존재하고, 성격의 차이, 감정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이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성격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3번, 환경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여기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근원 가족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거 있었잖아요. 이 근원 가족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네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이 그 사람을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큰 1번에 보면은 결핍을 채워주는 사람인데요. 네, 참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연애 시절에는 이렇게 자기에게 없는 스타일을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사람을 찾게 되고, 자기가 살아온 스타일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와 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제 강의 안에 있듯이 근원 가족에서 생겨난 그 결핍을 이렇게 채워주는 그거 환상 때문에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전 시간에 이야기한 것 같지만, 정말 대가족이 좋았고 막 이 사교적이고 이렇게 막 시끌시끌한 가족이 좋았는데, 그런 이제 환상, 그런 결핍, 결핍 환상을 만들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친구들도 데려오고 막 뭐 행사 있으면 가족들도 많이 만나지만,
자기가 결혼 전에 느꼈던 그런 조용함이랄까, 내 시간이 힘들어지면서 불편해지면서 결혼 전에 좋게 보였던 것들이 이게 불편한 좋게 보였던 것들의 불편함이 드러나면서 환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환상이 깨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환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적응하기 싫어하면은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정말 그렇게 싫어했는데 내가 우리 엄마처럼 아빠처럼 살고 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큰 입원에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남자가 이제 이건 제가 또 책 찾아보다가 사례에서도 남자가 아내 허락을 받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게임기를 사온 거예요. 게임기가 요즘 애들이 돈 주고 못 사고 비싸잖아요. 막 수십만 원씩 하고 100만 원씩 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씩 예를 들어 가지고 100만 원짜리 사오면은, 상의하지 않고 사오면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열을 받아가지고 한두 마디 주고받고 왜 상의도 없이 사왔냐고 하니까 뭐 얼마 안 한다고 싸게 샀다고 이야기하면 아내 쪽에서 열이 받아가지고 이거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막 이렇게 남편은 그냥 이렇게 막 밥 먹자고 그냥 이야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거를 폭발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 사례집에 그런 게 있어요. 게임기로 자기를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남편이 갑자기 자상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해줘가지고 우리 예쁜 아내 막 이렇게 달래줘가지고 막 이렇게 웃게 해줘가지고 막 바람이 빠져버리는, 화가 풀리는 듯한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길어서 이거 좀 짧게 할게요. 요거를 일단 짧게 하는데 제가 여기 써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는 우리 조금 더 제가 좀 길게 준비해가지고 이게 지금 너무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강의안만 써 있는 것만 하자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지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나는 희생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몰라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희생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게임기를 사오니까 여기에서부터 화가 올라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는데 너는 뭐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희생이라는 것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참았다. 이게 이런 마인드가 나는 희생하고 정말 불쌍하게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이 사람의 근원 가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친정 엄마가 이 가난한 이 남편을 만나서 고생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친정 엄마가 폭력을 좀 행사하는 그런 근원 가족에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나는 이렇게 희생하는데 니는 뭐 좋을 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면서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 남편의 흉을 보면서 이렇게 내 편 안 들어주면 또 막 섭섭해하면서 그러면 자녀들은 엄마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엄마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고, 돌봄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엄마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희생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화를 내는 거는
그게 희생이 아니라 이제 참았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참았다라는 것을 가족을 위해서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갈등이 이제 생겨나는 게서 스스로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좀 이제 이 문제는 내가 왜 불쌍한가라는 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그동안 내 자신의 그 비참한 느낌을 피하려고 나를 불쌍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과 이제 근원 가족의 그 부모님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이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번에 남편이 좋은 남편이 좋은 이유가 이제 화가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나면은 자상한 이제 남편이 되어가지고 달래주는 그런 거. 예전에 이 사례에서 예전에 이제 엄마가 화가 났을 때 이거 지금 다 얘기하면은 너무 길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어쨌든 이거 지금 큰일 나는데 제가 강의 안에 써 있는 거 중심으로 일단 하고 일단 끝까지 간 다음에 시간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좋은 부분은 이제 화를 달래주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화난 상태로 있다가 시간이 그냥 좀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뭐 흐지부지 되면서 이게 흐지부지 되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똑같은 문제로 싸우게 되고 흐지부지 되고 이런 패턴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좋은 부분은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대화를 하는 부부가 모범적인 부부가 된다는 거죠. 결혼 후에 이제 결혼 전에는 좋았던 것이 단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상을 이제 채워줄 사람을 만났지만 그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적응을 하고 이제 아픔이 있지만 이제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환상을 고수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환상이 이제 현실과 좀 연결이 되면은 그거 이제 부부가 꿈을 가지게 되고 이제 비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환상을 계속 이제 갖고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갈등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빨리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넘버 4가 아내가 좋은 이유, 5페이지에 아내가 좋은 이유 이런 거였는데 이제 보통 이제 개인적인 역사는 뿌리가 깊어요. 우리가 20년, 30년씩 이제 살아왔던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떤 삶을 이제 살았는지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평범한 집에서 살았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아가지고 그냥 나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는 좀 4차원 같다라는 이제 환상을 가져가지고 그 심리적인 거로 내 자신을 보호해가지고 일부러 막 튀는 행동을 하고 나는 남들과 다른 행동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가지고 이상한 튀는 옷을 입고 막 튀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 나의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가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부부 관계, 결혼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구원자 남자와 집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 여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는 거에 이제 아주 민감한데 이제 그게 이제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튀는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이 남들과 다르게 구원해주고 보살펴주면서 심리적인 우위를 느끼면서 열등감을 해결해주는, 나는 남보다 다른 사람이다, 우월한 사람이다라를 해결해주면서 이게 구원자와 이렇게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지금 다 얘기 못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 자신이 그 이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부모님과의 대해서 또 어렸을 때 또 청소년 때 이런 그 이 감정이 어땠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쭉쭉쭉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경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바꿀 수 있는, 녹화를 또 한번 할게요. 바꿀 수는 이제 없는 건데, 그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그런 신념들 같은 거를 좀 노력하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듯이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자 4번, 3시에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로마자 4번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권력의 차이,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누가 윗사람을 거를 증명하려고. 그러니까 한쪽이 이 권력을 잡게 되면은 친밀함이 없어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런 거 같은데, 내가 위에서 오고 싶다 하면서 신혼 때 잡아야 된다고 막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남편이 힘이 세면 남편 중심으로 가고, 아내가 힘이 세면 아내 중심으로 가고, 권력 관계로 가는데, 그 주도권 싸움을 막 하게 되면서 누구 의견으로 하는데, 그 뭐 이렇게 뭐 돈이 많은 쪽이 뭐 이렇게 권력을 잡는 경우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권력자가 그래서 하게 되는데, 부부관계에서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면은 둘 사이의 친밀함이 이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면은 거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권력에 눌린 사람은 복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반드시 안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이제 늘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표현이 필요한 거죠. 이제 뭐 그래서 관계가 한쪽이 권력을 잡고 한쪽이 막 이렇게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좋은 부부관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반대쪽에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맞춰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 관심사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반대쪽에서는 이제 어떤 이제 무슨 뜻인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큰 3번에 한쪽이 독재강구로 되지 않으려면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포커스를 분명히 잡고 자기 의견만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정하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상대방을 이렇게 낮추어 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체면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좋지 못한 것을 인정해야지 성숙한 부부관계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좀 빨리 좀 넘어갔는데, 이 로마자 4번에 누가 권력자인 것은 이렇게
한쪽이 권력을 이제 권력적인 관계, 한 사람에게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권력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존경심이 들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 하인처럼 이렇게 되어져가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 이거 지금 녹화가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고, 이렇게 되겠고 이거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도 얘기했듯이 오해인 거죠.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데 니는 틀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성격의 차이가 있는 것인데 니 진짜 센스 없네 이렇게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근원적인 가족에 대해 그 때문으로 인해서 차이가 있는 것인데 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부부간에 한쪽이 권력을 잡고 니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이건 앞에 했죠. 니 진짜 뭐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들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빨리 지금 이제 2페이지 남았는데 5페이지 넘어가고 6페이지 7페이지에 이거 이제 간단합니다. 이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자 5번에 회복하는 부부가 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잘 되는 부부는 이 괄호 1번에 자기 중심적인 부부인데요. 사람은 모두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요거 조금만 조정을 할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기 중심적 요거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조정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잠깐만요. 죄송해요. 유튜브 죄송합니다.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자기 중심만을 요구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 관계가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로의 욕구만을 채우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만 아내와 함께 하는 거, 혼자 사는 것처럼 신경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부부 관계도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 욕구만 충족하는 관계, 이렇게 되면은 이 반대쪽은 이용당하는 기분이 들고 불만이 생기고 말을 듣지 않고 막 은근히 싫어하는 말을 하면서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고 부부 관계를 거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러면은 또 위협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이렇게 또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면은 반대쪽은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지렁이 또 밟으면 이제 꿈틀한다고, 또 무시하기가 계속되면 또 서로 완전히 버려지고 이제 막 이제 궁지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여기 이제 나빠지는 비결 있잖아요. 나빠지는 비결. 확실한 방법이 이제 7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할 말만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지 반응 안 하고 내 말만 하는 거, 그죠? 당연히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지 않으면 듣는 게 아닌 거죠. 2번은 내 방식대로만 말한다. 내 방식대로만. 이제 저 사람이 왜 그랬나?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은, 감성적인 사람은 막 이렇게 뭐 뒤끝있나 그러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 이 서로의 스타일에 맞게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3번 작은 일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요즘 보면은 저도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집에 가서 이야기할 때 부부 사이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뭐 양쪽의 경조사 아니고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실없는 농담을 한다던가 이렇게 메모를 한 줄 남기라든가 이런 이제 작은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안 하면은 그냥 가정은 업무만 하는 그런 이제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4번은 다른 것들을 뭉쳐서 말한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하나로 합쳐 가지고 무조건 네가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녀 차이도 있고 성격 차이도 있고 가족 환경의 차이가 있는 건데 다 필요 없고 네가 문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번은 당연하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고마운 것을 알아줘야 되고 미안한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당연하다라고 여기면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6번은 나는 항상 옳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나는 맞다 하면은 상대방은 틀렸다가 되는 거죠.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자, 붙잡고 물어보자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되는 것이고 7번은 안 되면 남을 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 때문에 늦었다 뭐 이렇게 니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 이렇게 니 때문에 내가 공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 3번에 잘 되는 부분은 여기 믿음과 감사 감사가 있기 전에 헌신의 마음이 있다. 헌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고 존경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되니까 친밀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집에 보면은 그 요리를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이 아내가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기꺼이 내가 주방을 접수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 아내는 또 다른 일을 또 해가지고 서로 잘 도와주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고마움 서로가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마운 마음이 생기고 고마운 마음이 생기면 자꾸 높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친밀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비결은 아까 그 관로 2번에 반대인 거죠. 똑같습니다. 배우자 상대의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이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네 말이 이런 뜻이구나. 여보 말이 이런 뜻이군요. 라고 상대방의 말을 이제 요약하면서 반영하면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좀 지나가면은 내가 잘 이해했어 라고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급합니다. 그래서 2번은 상대방의 방식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성적인 사람은 감정적인 그런 걸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네가 짜증났구나. 나도 그럴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나도 좀 열받네.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은 이 반대쪽은 엄청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관계를 중요하니까 사실적인 내용을 조금 가미해가지고 해주면은 서로의 스타일에 맞게 자기를 조절해가지고 하면은 좋다는 거죠. 3번은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 작은 것도 재미있어하고 조금만 웃긴 표정을 지어도 웃을 수 있는 즐겁고 부드러운 분위기, 온화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익숙해지면은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면은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죠.
내가 냉장고에 쓴 한 줄의 메모 하나만이라도 서로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4번, 엉킨 것은 하나씩 풀어간다. 다 똑같아 보여. 네가 문제다 이렇게. 너가 집안이 문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고 조금씩 다르고, 그래도 너가 집안 문제 이게 아니고, 그래도 여보는 삼촌이랑은 다르게 따뜻하게 해주니까 나의 마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거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다르다는 겁니다. 가까이 보면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5번은 뭐든지 감사하게, 모든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365 감사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6번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다. 그죠? 실수를 인정해야지 상대방이 거리감을 느끼지 않고 나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조직에 나이가 들수록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지만 시간이 별로 안 돼서 마음이 급한데, 그죠?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고요. 7번은 이제 잘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잘 되면 남 탓. 잘 되면 남의 탓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알듯이 뭐 성적이 올랐으면은 그래 여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또 글 읽었는 거 보면은 저쪽 집안에 가서 양쪽 집안에 가서 이 사람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는 며느리가 칭찬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7번 됐고 지금 빨리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큰 2번 잘 되는 부부의 비결, 요거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산을 넘었고 이제 세 가지 산이 이제 남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넘어갑니다. 갈로 1번은 무심코 한 말을 잘 생각한다 이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약자일수록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좀 그렇죠. 좀 쭈그러져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혼잣말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막 술 먹고 막 술 주정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홧김이야기 이런 경우가 있고, 뭐 아니면 혼잣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진심이 있는 거를 알고 이거를 좀 반영해주고 통제된 마음 속에서 이 묻어나는 진심들을 좀 알아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심코 나오는 말, 이거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혼잣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술 먹고 나한테 이런 술주정을, 이건 좀 우리하고 안 맞을 수 있겠다. 술주정을 나한테 이렇게 한다, 이런 것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지 이런 거 안 좋은 예는 야 앉아봐 해놓고 야네 뭐 잘못했는지 네 지금부터 뭐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네가 잘못 내가 잘못했나 한번 솔직하게 얘기 터놓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약자일 경우에 쭈그러들었을 경우에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어 있고요. 갈로 2번은 돌아서야 한다라는 게, 이게 왜 썼냐 하면은 이제 돌이킴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 마음대로 이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이 돌이키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화를 내고
그 분함을 품게 되면은 좋은 관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 주장이 진짜 맞다고 끝까지 진짜 그냥 인생 그냥 독고다이로 갈 수도 있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의견을 끝까지 해가지고 막 집안을 그냥 전쟁터로 만들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고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관로 3번은 사과할 때는 제대로 한다라는 건데요. 미안하다는 것을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이 오히려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 사이끼리는 미안한데도 미안하다 얘기 안 하고 뭐 고맙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주고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죠. 그래야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사과도 받아야지 마음이 좋은 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나지만 또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좋은 관계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넘어가고 사과와 감사를 제대로 표현하자. 관로 4번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 무한도전 했던 것처럼 그랬구나 이런 말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랬구나 그런 마음인지 내가 몰랐구나, 네가 참 힘들었구나 이런 말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부부가 우리 사실 부정 2부는 뭐 5년 이상 살았잖아요. 길게는 10년 사는 분도 있는데 서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픈지 또 조금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 이렇게 일부러 찌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더 기분 나쁘게 막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고 사과를 하게 되면 사과를 하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을 해야 되겠다. 달로 5번은 물어봐 줘야 된다.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니 왜 안 좋아하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밥을 다 차려놓고 밥 먹어라 이러면은 생각 없다 이러면은 야 차려놓기 전에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내가 밥을 차렸지만 상대방이 좀 먹기 싫다고 하면 또 존중해주는 마인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도 서로 좀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해주는 관계.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사소한 질문들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질문들. 갈로 6번 솔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속마음을 한 번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집은 좀 문화가 다른데 우리 집은 한 번 물어서 안 되면 칼이기 때문에 꼭 바로 대답해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번 말하면 체면치레로 괜찮아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물어봐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미지와 체면이 있어가지고 가족 사이에도 사실은 체면을 차려가지고 속마음하고 다른 말을 이야기하고 부끄러우니까 좀 딴 얘기하고 내 체면 막 사려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거 들으면 바로 이렇게 진행해보는 경우가 있죠. 특히 뭐 이제 남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체면 차리려고 집에서도 체면 차리려고 뭐 괜찮다 그러고 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이 있지만 솔직하게 속마음을 이야기해야지 그 관계는 좋아집니다. 부부 학교 수료도 있으니까 우리 출석 잘 체크해 주시고 2명 들으시는 분은 2명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 표시해 놓을게요. 갈로 7번은 나의 모습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 이게 오늘의 마지막인데 이제 나 자신을 잘 알고 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잘 안다는 게 어려운 얘기죠. 이건 뭐 때로는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뭐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일기를 써보자. 쉽게 할 수 있는 건 일기를 써가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처음에 1강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부부는 다투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성장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안 싸우는 거 이혼해야죠. 이거 관심도 없고 저거 없으면은 그냥 갈라섭니다. 싸울 수 있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참 귀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막 싸우면 아이고 막 그 나이 들어가지고 막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싸우는 힘이 없어지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거든요. 인생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살아 있으면 인간은 투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강, 2강 동안에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이 모순적인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니 저번에 그렇게 말했는데 왜 말 바꿔? 지금 제가 무슨 일 있어도 3분 안에 마쳐야 돼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설교예요. 죄송해요. 온라인 오후 예배 많이 들으시고 니 저번에 그렇게 말해놓고 니 왜 말 바꾸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모순되고 모자라는 것을 수용해 줘야 되고 그럴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하는 강의는 3강, 4강, 5강 남았는데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3강은 어떻게 듣는지, 또 4강은 어떻게 말하는지, 그리고 5강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한 관계 문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는 게 3강, 4강, 5강이고요. 한 사람의 1분만 죄송해요. 한 사람의 1분만 오늘 소감 한마디씩 하고 나머지는 우리 카톡방의 마지막 시간에 다음 주 또는 오프라인에 만나서 하기로 하고요. 한 사람의 맥시멈 1분만 우리 최재훈 집사님부터 그 다음 윤아네 그리고 순미 집사님 이렇게 이름표 떠 있는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 말씀 없으시면은 준은혜는 아무 말씀 없으시고 다음 윤아네 주집사님 주집사님 나오셨네요. 네, 30초 지났습니다 벌써. 네. 네. 순서 필요 없이 아무 말 하실 분 한 사람에 30초씩만 얘기하시고 죄송해요. 제가 설교라는 거 중간에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또 생각났어요. 큰일 났네. 다음부터는 분량을 잘 조절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순미 집사님 반가워요. 몸조리 잘하고 계시죠? 문자로 내리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나머지 나눔은 카톡으로 하시고 제가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부부학교로 모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주며 또 알아주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부성 이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 또 강의를 통하여서 말하기, 듣기 연습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저 뛰어서 내려갈게요.